자, 전해드린 대로 당정이 올해 수능부터 초고난도 문제, 이른바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니까 뭐 목적은 그 교과서만 공부하면 수능 문제 다 풀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뭐 당연한 이런 그 목적이긴 한데, 자, 이 문제는 지금 수능이 몇 개로 안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걱정이 되는 거는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론적으로 옳습니다. 이제 공교육 과정에서 접하지 못했던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 나오면 그걸 배우기 위해서 사교육 시장으로 아이들이 나가게 되고 거기에서 결국 사교육 시장은 배를 불리는 걸 넘어서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 문제까지도 연계를 지금 시켜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하지만 그러면 수능에 대해서 난이도는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인지. 네. 그리고 킬러 문항이 아닌 준 킬러 문항, 그러니까 교과과정 내에 나와 있는 걸 최대한 복잡하게 만들어서 내겠다는 거는 과연 어떤 방식인지.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원론적인 방향이 옳아도 수험생들과 학부모가 혼란스러워지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지 이제 그게 앞으로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상위권 학생들 사이에서는 문제 하나로 합격과 불합격이 판별이 되기 때문에 킬러 문항에 굉장히 목숨을 건다라는 말이 또 가언은 아닌 것 같은데, 교재비로만 월 100만 원씩을 받는 사례도 있다고요. 현장 사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부 학원이긴 한데요. 일부 학원을 중심으로는 킬러 문항 마케팅까지도 존재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형 입시 학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킬러 문항을 대비하는 데 이제 집중하는 경우도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킬러 문항을 만든 어떤 문제집들을 모아서 네. 학원비와는 별도로 교재비만 100만 원씩을 받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 그만큼 킬러 문항을 대비하는 것 자체가 사교육 시장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텐데요.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점점 커져가고 있고 사교육비 지출도 가계에겐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킬러 문항 대비도 정확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지금 우리나라 개인 소득 뭐 상위 수준들을 이렇게 쭉 보면 일타 강사들이 이제 꽤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돈을 많이 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다 킬러 문항 때문에 그분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뭐 거고요. 오로지 킬러 문항 때문이라고 저희가 단언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예. 뭐 최근에 예전에 이제 네. 학원 선생님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봉이 100억 이상 되는 그러니까요. 초고수입 강사들이 이제 여럿 있습니다. 지금 뭐 일단 뭐 지하철 같은 데 타도 자주 보이는 뭐 현우진 씨 같은 뭐 그런 분 같은 경우도 이번 이제 그 대응과 관련해서 좀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좀 내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하느냐, 쉽게 말하면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하느냐. 뭐 그런데 이제 이에 관련해서 또 많은 분들은 결국 이 지금 소위 말하는 억대 수백억대 돈을 버는 이 학원 강사들의 배를 불려주는 게 결국 킬러 문항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걸 결국 없애는 게 맞는 것 아니냐. 본인들 밥줄 끊어질까 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반면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럼 앞으로 이번 수능을 어떻게 내겠다는 거야. 이제 이것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크지 않나.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각에서 이제 킬러 문항이 사라지면 변별력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공교육 내에서 출제하는 것, 그러니까 좀 공정성을 높이는 부분과 변별력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느냐, 이것이 당정의 가장 큰 과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킬러 문항은 변별력을 위해서 좀 존재했던 부분들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킬러 문항에 대해서 일단 당정에서 이제 출제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 결국 공교육 내에서, 그런 공교육 내의 범위에서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러면 킬러 문항과 준 킬러 문항을 어떻게 구별할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남습니다. 당연히 시험이라는 것은 뭐 공정성도 중요하겠지만 변별력도 또 하나의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킬러 문항을 내지 않고 어떻게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도 이제 일각에서는 교과서만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만 공부를 하는 것도, 그 안에서 나오는 문제만 푸는 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변별력이 충분히 생길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전부 다 가정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교과서에 나온 것들을 최대한 복잡하게 구성을 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네. 그걸로 난이도 조절을 해서 변별력을 높이겠다. 굉장히 뭐 좋은 의도이고 좋은 내용입니다만 예.
이제 지금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낸다는 건데잖아요. 그럼 어떻게 낸다는 건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수험생들이 불안해하니까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근데 과연 이제 예를 들어서 킬러 문항을 줄인다고 해서 그럼 사교육 시장이 그냥 그대로 이제 교과서만 보면 되니까 사교육은 필요 없겠지 하고 없어질 것인가. 또 그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제 한두 문제 킬러 문항 한두 문제 없앤다고 사교육이 없어질 거면 지금 그렇게 우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 시장에 대한 해법이 지금까지도 마련되지 않았겠느냐. 과거에도 뭐 한번 그런 적 있지 않았습니까? EBS 교재에서 70% 이상 출제하겠다. 그렇다고 사교육 시장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킬러 문항도 계속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뭔지에 대한 좀 더 진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수능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예. 지금 이번 수능을 봐야 될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우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해소,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을 어떻게 정부에서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셨지만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수험생들, 학부모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렇죠. 일단 당정의 방향이나 대통령의 어떤 말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에서 배운 범위 내에서만 출제하겠다는 방향, 이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기입니다. 5개월 앞둔 수능을 앞두고 대통령께서 발언을 하시고 당정 간에 그리고 교육부에서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올해 수능이 어떻게 출제된다는 것인지 기본 기조라든지 원칙 자체가 뒤바뀌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감들이 많습니다. 네. 이러한 또 불안감 자체가 사교육 시장을 키운다라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요. 일단 당연히 당정과 대통령실에서도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을 최대한 고려하시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좀 더 이해해 주셔서 이 불안감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